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방탄 누더기 두 번째, 부제목은 총알바지 불쏘시개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젠가 그저께군요. 이재명 찢어진 방탄 누더기 동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뉴스를 봤더니 이재명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쪽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더군요. 역시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 소환을 피할 이유가 없고 피해봐야 득이 될 일이 없는 사건이며 4번이나 경험이 있는 이재명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판단이 맞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느냐 소환에 응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중요한 변수가 아니므로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행위 사실이 방송을 통해 온 천하에 다 드러난 사건이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질 일이 아니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이게 복잡한 사건이죠. 이미 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토론에서 한 지금 발언이 3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이 했던 그 3가지, 지금 문제를 삼는 3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보고 어제 올린 거고, 의견을 올린 거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나머지 2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그거를 보고선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여튼 그걸 따질 일이 아니므로 소환이나 본인 진술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일인데다가 이재명도 서면으로 대신했더니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검찰의 소환 요구도 특별히 무리한 것은 아니고 제 할 일을 한 것으로 별 무리 없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단, 즉 후보 연설이나 토론에서 뱉고 던진 말을 허위 사실, 즉 거짓말로 보느냐 아니냐의 판단이며, 거짓말, 허위 사실로 본다면, 벌을 준다면 얼마나 주느냐가 핵심 관건이니까요. 기준점이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인 저로 봤을 때는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지난 편에서는 판사에게 잘 보여서 벌을 깎는 방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판사에게 잘못 보여서 벌을 더 무겁게 받는 요소, 그것의 대표적인 요소로 거짓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한 판사에게 잘 보여서 혹은 또 판사에게 잘못 보여서,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잘 보인다, 잘못 보인다, 찍힌다는 의미와 이 법에서 경찰, 검찰, 판사에게 잘 보이고 잘못 보이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보인다, 잘못 보인다, 그거하고 판사한테 잘못 보인다, 검사한테 잘못 보인다, 경찰한테 잘못 보인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요인이나 사적 요인으로 잘 보이는 것, 이제 한 예를 들면 듣기 좋고 기분 좋으라고 아부한다거나, 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아니라고 보지만 법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죠.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이건 우리는 선물 주고 잘 보이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볼 때는 이건 뇌물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되려 찍혀서 벌을 더 받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거짓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양심과 상식에서는 이게 거짓말이야. 근데 법에서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건 때려 죽여도
거짓말 아니고 내 진실이야. 근데 법에서는 그것을 진실이나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 오늘 그것을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법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저건 저 사람 틀린 거다라고 하면 그분 말이 맞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뭐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이를 구별 못하면 사건과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고 자신이 사건을 겪는 경우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닌 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과 이제 법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묵비권. 우리는 쌩 까는 거라고 하죠.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매를 덮어는 아주 못된 짓, 미운 짓,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짓에 해당하죠.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무척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과 침묵을 잘 구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거부할 권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헌법상에 이런 권리를 줄 대신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내 죄를 더 캐내고 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나한테서 죄를 더 많이 찾아낼수록 업무 능력 평가되고 승진하고 되는 거죠. 그건 열심히 잘한 공무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나한테 불리하게 했으니까 저는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이나 거짓말을 거짓말은 아니고 침묵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준 대신에 그 대신 경찰이나 검찰은 내 죄를 더 캐내고 찾을 수 있는 그 권리, 의무죠. 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짓말. 근데 우리가 볼 땐 거짓말이지만 이건 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당신 내가 잘 봐줄 거니까 솔직하게 털어놔. 이 말에 속고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경찰이나 검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덜커덕 털어놓고 이거 믿고 다 털어놨더니 이 사람 나한테 이걸 다 죄를 줬어? 이래서 뭐 당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검사가 없는 죄를 덮어 씌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름대로 그 수사기관은 검사나 경찰은 수사기법과 역량을 발휘한 것이며 이 일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될 만한 일입니다. 반면에 제가 경찰이나 검사한테 나 좀 잘 봐줘요. 당신 좋아하는 거 줄 테니까. 이런 제안을 들어주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다음에도 잘 봐줄게.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잘 봐줄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갖다 줘. 이런 공무원일수록 이건 도둑놈이죠. 이건 눈을 부릅뜨고 뿔을 뽑고 씨를 말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말이 차이가 있죠. 성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사관한테 수사를 받게 되면 이 방법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을 어디까지 들켰는지, 어디까지 이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수사관,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패를 까서 보여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말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질문과 말이 많아질수록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덫을 넣기 위해서 떠보는 것이므로 이제 내가 대꾸하고 말려들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면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댈 텐데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니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진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더 묻지 않을 거예요. 묻지 못하지. 이 정도 얘기하면 검사나 경찰도 이 사람은 더 이상 했다가는 내가 당하겠구나.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저거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이미 알고 있고 증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면 이건 또 큰일 나는 거죠. 거기 증거가 또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건 기록에 다 남으니까 이런 경우는 판사가 굉장히 믿게 보는 행동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있고 검사와 경찰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죄진 놈이 이 거짓말하고 부인하면은 이거는 속이는 거니까 굉장히 믿게 보는 행동이고 이런 경우는 죄를 판사가 줄 수 있을 만큼 줄 테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는 무기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판사 앞에 가서는 무기권을 행사를 하면 안 되고 검사가 묻든 판사가 묻는 말에만 판사 앞에서는 솔직하게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경찰과 검사는 죄를 더 찾아내고 씌우려고 하지만 판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는 절대로 다른 죄를 더 캐거나 벌을 더 주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 검사나 검사가 혹시 무리한 것은 없는지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살펴주니까 판사는 신뢰를 해야 돼요. 판사를 신뢰 안 하고 판사한테 대등되거나 판사한테 그러면 자기한테 다 손해되죠. 말을 안 할수록 좋아요. 판사한테는. 죄가 있는 사람은 묻는 말에 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분명히 물을 텐데 할 말이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요거 외에는 판사가 더 묻지 않는 한 이 밖의 얘기는 일절 안 할수록 유리하며 한마디라도 더 할수록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말 쓸데없이 많이 하고 더 해가지고 죄를 많이 받은 사례 있죠. 이따가 바보짓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까지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제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있죠. 정말로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으로는 진짜 이건 내 양심 이건 하나님하고 나 둘밖에 모르는 사실이야. 정말로 이건 억울하고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되려 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행위를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 맞아. 이게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맞아. 그 행위 사실이 명백해. 이건 내가 한 짓이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꽤 되는데. 근데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위 사실이 명백해. 이게 내가 저지른 짓인 건 맞는데 이 사건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도 무죄 주장하면
그 무죄가 입증이 안 되지만 본전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제가 어렴풋이 추측은 하는데, 이건 이 경험 많은,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이건 억울했지만 할 수 없다. 시인하고 벌을 덜 받는 쪽을 택하자고 조언한다면 그건 그냥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정직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구의 잘못이나 뭐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이게 한계점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할 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속 불구속에서도 불리하죠. 일단 그 무죄를 주장하면은 구속 불구속에도 불리한데, 이제 그 무죄 주장하는데 불구속되면서 판결 이 결정 이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거는 좀 무죄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사가 보니까 이제 이건 풀어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구속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이길 확률이 훨씬 줄어들고, 괜히 여기서 무죄 주장하려고 하면은 막 뭐 더 입증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재판 과정이 무지무지 길어지고 고통과 벌은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선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 도움을 받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쭉 떠들은 이 이치가 있잖아요. 경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짓말, 묵비권, 그다음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판사한테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 이치를 모른 채 과정마다 거꾸로,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잘못해가지고 죄를 많이 받은 사례가 있다고. 청개구리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 양심과 상식으로도 미운 짓, 법으로도 미운 짓. 그래서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법으로도 외면당한 사례죠.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아니 명색이 아니 국립 최고대학의 형법인지 헌법 교수가 자기 마누라도 모자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사자는 마누라보다 죄가 더 크게 나올 것 같던데, 그게 다 지금 이 미운 짓 골라서 해서 죄를 줍쇼 벌어놓은 거 똑같죠. 또 다른 놈 있죠.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아니 자기네 당에서조차 쓰레기로 판정을 받은 딸딸이가, 아니 어떻게 버젓이 국회에서 설치고 텔레비 화면에 나대는 거, 이건 이건 그 두 놈 중에 어느 쪽이 더 철면 피고 쓰레기인 건지 아니면 쌤통인 건지, 저는 그걸 구별을 못 하겠어요. 똑같은 놈들인가? 여튼 저 두 놈이 저지른 행각을 절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나 흉내내서는 안 되겠게 제가 이 동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저 판사 앞에 가서 저 잘난 듯이 떠들고 무슨 경찰 검찰이 어쨌더니 이러면 징역 배로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재명은 그 정도로 어리석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과사범이라는 경험을 잘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전과사범 이거 욕하고 흉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전과 6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라는 게 전과 판결 받고 몇 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되고 하는 거지. 이거 전과 사범이라고 얘기하는 건 흉이나 욕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잘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다른 때의 성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이게 뭐 국민 정서와 상식상의 거짓말, 아까 제가 저 위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법이 보는 거짓말, 이 두 가지를 지금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신뢰와 공감대를 얻은 상태가 아니라면, 야, 이건 이재명의 잘못과 책임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개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저 위에서 그 말씀드렸죠. 행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뭐 무죄 주장을 하면 해도 쉽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개인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의 책임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만한 것이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때를 아주 잘못 만났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 딸딸이 얘기 제가 했죠. 1심에서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하고 2심도 저 유죄 판결을 난 놈이 저런 행동은 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보통의 법관이 놓고 볼 때는 이건 사법부를 무시한 굉장히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런 거는. 그럼 판사들이 봤을 때 기분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준석 가처분 이후에 이 국민의힘 등 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 정치의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 자꾸 나오죠. 이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법원 쪽에서 볼 때는, 야, 니들 차라리 잘 걸렸다, 이참에 손 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 들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제3자인 나 국민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정의를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생각 가진 분들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법원이 니들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정치권 니들 진짜 좀 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참에 도무지 구제불능인 정치권보다는 윗대가리 몇 놈 도려내고 조금만 손을 보면 사실 뭐 저 일선 법원이나 일선 판사들은 나는 쓸모가 훨씬 많다라고 봅니다. 난 사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인데, 아마 그런 여론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진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건은 총알바지가 됐든 불쏘시개의 역할이 됐든 그 결과에 따라 그런 사건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